최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전 고점까지 터치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60일 이평선을 기점으로 반등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4조 넘게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프라 기업들은 지금 흐름을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8월이 오기 전에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요일에 사면 오를 전력 인프라 대장주 AI 법을 겁먹지 마라, 이 기업만 담아두시면 됩니다에, 지금 인프라 기업들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대장주를 사둬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시장에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말씀드린 영상들 보시면 7월 23일 목요일 아침에는 세아 메카닉스를 말씀드렸었어요. 말씀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세아 메카닉스의 영상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고, 오늘 사면은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아 메카닉스가 실제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자, 주가가 목요일에 이게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죠. 30% 상한가 나오면서 4,095원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를 해드렸냐면은 4,000원을 최종으로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딱 4,000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서 매도 잡으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전략까지 분석을 해드리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최근에 정말로 잘 가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에요. 말씀드린 이후에 파죽지세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7월 20일 영상입니다. 그쵸? SK 이터닉스가 전 고점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7월 20일에 촬영했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돌파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쵸? 상당히 잘 가고 있고, 말씀드린 자리서부터 현재가까지 거의 약 40%나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7월 들어서 정말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인프라 쪽에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SK 이터닉스를 7월 13일에도 말씀드렸고요. 7월 13일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7월 7일에도 말씀드렸어요. 7월 7일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을 때 SK이터닉스의 눌림목 주목해 보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SK이터닉스는 요날 한번, 요날 한번, 그리고 요날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차례 여러분들에게 7월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잘 올라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GNC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GNC 에너지도 저번 주 목요일에 연휴 전에 말씀드리면서 7월 16일에 공유해드렸고, 증시 폭락이 오던 말던 여러분들이 사모으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7월 16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3만원대 공유해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51,900원까지 상승했죠. 그쵸? 이때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7월 14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날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쵸? 최근에 종목들을 반복해서 언급해드리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세장에는 이제 현금의 유동성이 몰려요. 약세장에 부각받는 이슈들은 더욱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전력 인프라 쪽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로봇주들도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눌렸지만은 다시 주목해볼 만한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약세장에서 담아두시면서 이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제가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우선은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제 구글이 하루 만에 7% 하락했고 테슬라도 14% 가량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흐름이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사이드카가 또 걸렸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5% 넘는 하락이 1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자, 우선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2%나 증가했고 이 테슬라도 분기 인도량을 봤을 때는 역대급의 인도량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자본 지출에 대한 공포,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졌다. 이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매도가 이전 IT 버블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이 이슈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면서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우선 지금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5개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 자본 지출의 증가폭이 영업 현금 흐름의 증가폭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3,400억 달러 늘어나는 동안 자본 지출은 5,340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1달러 늘 때 투자는 1.5달러씩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0.57달러씩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공포감이 강해진 것이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82%나 증가했지만은 자본 지출도 2배가량 증가하면서 이제 나스닥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투자가 너무 과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선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현금이 많다라는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시장을 이제 끌어오기 시작한 거죠. 빚을 내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구글은 상장 이래 처음으로 120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요.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참여했습니다. 100억 달러의 사모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도 지금 유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에 지을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블랙록 주도로 약 17조 9천억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메타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20%만 갖게 되고 나머지는 특수 목적 법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위험을 분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도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확장 자금을 위해 부채 지분 발행으로 450억, 5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올해 36% 하락한 바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이제는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이제는 자기 자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재무 부담의 증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는 AI에 대한 투자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뭐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기 요금의 상승이에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확대 속도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3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지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은 고작 14%밖에 안 돼요. 왜? 전기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 지난달에는 데이터 센터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42개 주에서 대부분의 주죠. 142건이 동시다발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사회의 반대로 아예 멈춰버린 데이터 센터의 착공 프로젝트가 지금 약 10조 원에 달한다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었던 데이터 센터의 신규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우선은 트럼프 정부는 이에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지난 2월 달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백악관에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xAI 등과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에 대한 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서약을 맺었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자체 전력 공급 시설을 직접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구매할 것에 대한 서명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이 송배전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신에 자체 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2월 달에 맺은 이 서약이 그리고 이번 주에 확대가 됐어요. 이 서약이 23개 주지사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등 전력 회사를 포함한 200개의 사업자로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만 이제 서약을 맺었었는데 이제는 전력 회사를 포함한 200개 회사까지 그렇죠. 전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약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 정부와 여론이 빅테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으면은 너희가 쓸 전기는 너희가 직접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빅테크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클라우드, GPU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전소까지 같이 지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런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전력 생산 인프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현금이 흐르는 곳이 명확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돈을 쓴다라는 것은 돈을 쓰는 쪽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료전지, SOFC, 태양광, SMR 이렇게 발전 기업들이 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SMR 쪽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데 트럼프의 행정부는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4배 정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미 이제 행정 서명을 마친 상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의 신규 허가를 5년 정도 걸렸었던 거를 지금 이제 18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1년 반 만에 원자력 이제 신규 허가에 대한 절차를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건설 강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자재 제조, 시공 역량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와 SMR 개발사들은 한국 기업들과 지금 협력하는 비중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대표적으로는 우선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기자재를 공급을 해왔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의 주요 SMR 개발사들과 지분 투자 또는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발전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엑스에너지의 SMR을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엑스에너지에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엑스에너지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공급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인프라 성장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진짜 돈이 벌리는 구조는 이제 타국에 있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인프라는 어떨까요? 우선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국의 이 캐펙스 투자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이제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프라 계획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목표라고 해서 태양광을 30.8기가와트에서 87기가와트로 확대시키는 이제 프로젝트고요. 풍력 에너지도 2.5기가와트에서 9기가와트로 이제 확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보통 뭐 약 3배가량, 현재 대비해서 3배가량 급속하게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인데요. 전남, 전북 이 왼쪽 지역에서 해상풍력, 태양광을 사용을 해서 전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산업단지로 에너지를 옮기는 이 초대형 송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HVDC, 초고압 직류 변압기에 대한 기술도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쪽은 LS전선, LS마린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고, 변환 설비 쪽은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대표적으로 기술 개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자체 조달의 의무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인프라 국가 계획을 통해서 지금 전력 관련주들의 희소성은 양측에서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하게 지출하는 이 현금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인프라 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지금은 이런 거시경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시적인 얘기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다, 이런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낙수 효과예요. 주식시장은 보통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가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인프라나 우리나라 인프라를 봤을 때 정확히 전력이라는 지점에 교집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력 자체의 테마가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의 개별 이슈, 개별 단위로는 크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과 뭐 이런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슈들은 아직 부각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장주는 바로 SK이터닉스입니다. SK이터닉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이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대규모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도 지금 개발을 하고 수주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그리고 ESS까지 다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연료 전지 발전소의 파이프라인도 다수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용 분산 전원 공급사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개별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SK이터닉스의 차트 분석과 목표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보너스 종목, 히든 종목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총 세 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과 목표가까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번에 채널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주식 메이저라는 이제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이 새로운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유료 전환 예정인 단타 공부방에 여러분들만 무료로 초대시켜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변동성에 상승할 기업들을 장중에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입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19,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매월 한 종목씩 골라서 이제 레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제가 레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제 신규 채널에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공부방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제가 증권가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 현역 때부터 운영을 해왔었던 공부방인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캐치하고 엠바고급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미리 담을 수 있도록 차트 바닥에서 맥점 종목을 잡아드리는 이런 공부방입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00분께서 들어오면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수익들이 정말로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7월 24일 오늘 금요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7월 2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 현대힘스가 있었죠. 9시 2분에 장 초반에 공유를 이렇게 해드렸고, 자, 공유해드렸을 때 주가는 이렇게 노란색 선 아래 있었습니다. 주가가 6% 수준이었죠. 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현대힘스 오늘 대상승이 나왔죠. 장중에 이렇게 노란색을 돌파하면서 21%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린 자리에서 미리 참고했다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쵸? 공유해드렸을 때가 6%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거다. 자, 분봉 보시면은 10시 10분이 가장 고점이니까 제가 공유해드린 9시 2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요 자리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시 27분쯤에는 제가 SK 오션플랜트도 말씀드렸어요. SK 오션플랜트 주가 2.2%에서 공유해드렸고요. 보시면 SK 오션플랜트가 이게 10시 56분이 가장 고점입니다. 장중에 20%까지 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종가는 6%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2%에서 미리 참고했다면은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동성이 이동되는 것을 좀 파악을 하면서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다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9시 51분에 드린 게 이제 HJ 중공업이 있었어요. 주가가 3.5%였는데, 자, 요거는 HJ 중공업 지금 0.9%까지 좀 빠졌고 장중에 그래도 9%까지 갔어요. 분봉 보시면은 이게 10시 3분이 고점입니다. 그쵸? 제가 공유해드렸을 때가 9시 51분이었으니까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시 51분에 드렸고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종가 때 또 이 지수가 빠지면서 윗꼬리가 결국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쵸? 그래서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시장의 유동성을 제가 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즉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람만 켜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종목들 참고하시면은 여기 짧게나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종목들이 저도 뭐 상한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20%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 흐름은 잘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3%, 4%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면은
이걸 누적으로 좀 쌓아 가시다 보면은 이제 계좌가 정말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뭐 1대1 채팅이나 아니면은 전화가 와 가지고 뭐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또는 "100% 올라갈 종목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뭡니까? 다 사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피싱들이 많으니까 피싱들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이 방에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제가 좋은 종목들 이제 좀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수익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거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무료로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분들,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선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영상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선은 영상의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일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댓글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움을, 서비스를 드리고자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OX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 스타일이 뭔지, 당일 매매 또는 스윙, 중장기, 배당주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목적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내가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벌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쾌감으로 한다가 있고요. 기타 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손실 보고 있다, 본전이다, 소폭 수익이다, 큰 수익이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란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대해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선은 매년 내가 5%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5%에서 10%, 세 번째는 10%에서 20%, 그리고 네 번째는 20%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있어도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대장주를 매매할 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 저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만족하면은 이대로 만족해요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무료 이벤트가 뭔지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제 현 시점, 급등, 레포트,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원한다면은 둘 다 원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이름과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 여러분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적으시면은 입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10 예를 들어서 1234 1234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적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수기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잘 적어 주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동의를 클릭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고 이름을 제대로 이제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공부방 링크와 레포트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공부방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뷰인 텔레그램을 클릭해서 곧바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까지 클릭하시게 된다면 입장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종료하실 때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들어가기 꼭 누르신 다음에 종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방이 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중요도를 표시해서 드려요. 별 3개, 4개, 5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중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인 계시면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은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릴 거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은 링크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이 나면 공부방 링크 아래 대장주 레포트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링크인데요. 제가 일부 공개 영상으로 설문조사 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링크를 달아놨어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쵸? 7월 대장주 레포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번에는 50%짜리고요. 7월에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권장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분할 매도가 그리고 뭐 상승 여력 손절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3분짜리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종목명이 보여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시고 어떤 종목을 7월에 봐야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우선 6월 달에 본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었는데 이게 네이버를 제가 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분할 매도로 30만 원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은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게 그쵸? 1차 매도가에서 절반 정도 팔아야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분할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선은 30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6월 9일이 가장 고점인데요. 중간중간에 30만 원을 계속해서 터치해 주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리에서 매수했다면은 요쯤에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현재 주가가 24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30만 원까지 수익이 한 24% 정도 났겠고요. 1차 매도가로. 그리고 제가 손절가도 말씀을 드립니다. 21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탈하면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1만 5천 원이 깨지니까 이게 낙폭이 커졌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9%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24% 수익 내고 그리고 손절해도 우리가 한 9% 정도로 손절할 수 있으니까 이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7월에 대장주도 잘 따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고무방뿐만 아니라 대장주 레포트도 꼭 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장주인 SK 이터닉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SK 이터닉스의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닉스의 일봉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전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몇 차례 좀 공유해드렸었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요 때부터 좀 공유해드렸어요. 요날 이렇게 삼거래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공유해드렸을 때도 지금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른 돌파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매물대가 역사적인 고점 매물대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막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은 지금 단기간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고 눌림 없이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뚫어졌고 7월 23일에는 무려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 전에 있는 물량들을 싹 다 받아내 줬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에서 상한가가 유지가 된 채로 종가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으로 끝맺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도 저점을 계속 받쳐주는 견조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놀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접근해야 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만 원까지 충분히 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지금 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악재가 나온다면은 이제 단기 매도를 통해서 7만 원까지 눌릴 수 있으나 이 전에 있는 매물대를 좀 크게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돌파가 된 구간들은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7만 원에서 현재가 8만 원 하는 현재가까지의 박스권 이제 매수 전략입니다. 월요일에 장 초반의 흐름이 좋다면은 뭐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7만 원까지 눌릴 수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쵸 시장의 변수로 인한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이제 저항받는 구간들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시세 반등은 꽤나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7만 원까지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이터닉스 같은 이런 에너지 대장주들은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을 한번 주도했기 때문에 이 주도했던 성격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SK이터닉스 짧게 봤습니다. 자, 목표가 1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만 원짜리는 현재가부터 약 50% 가까운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50%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려면은 97,000원 정도에서 1차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 인근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97,000원대부터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쵸 7만 원 가격에서 8만 원은 매수 가격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의 대장주였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우선은 국내에서 고효율 친환경 N타입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의 비중을 87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약 7%에서 이제 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가량 이 수준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에 따른 성장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발전소 건설 기조에 맞춰서 애리조나 등의 이제 태양광을 공급하는 등의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정부 보조금이 폐지가 됐죠. 태양광을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는 이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 과잉의 이제 수준이 좀 많이 줄었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태양광 이제 패널에 대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4%, 16만 4천 원이고요. 자, 보시면 그래도 이 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어요. 목요일은 상한가, 오늘은 23%까지 상승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거의 58%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하락이 굉장히 이제 가파랐었던 이 하락의 흐름을 이 거래일 동안 소화를 했다라는 점인 겁니다. 이걸 지금 이틀 만에 소화를 다 했어요.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하락의 흐름이 길었을 때 이걸 이틀 만에 소화를 해주자 어떻습니까? 하락의 추세가 꺾였죠?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상승 랠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만큼의 신호가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그래도 아래 꼬리가 잘 버텨줬어요. 장 끝날 때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쭉 빠졌지만 그래도 60일 이평선을 기점으로 캔들들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 시장 충격과 함께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과대 낙폭이 나오더라도 쇼커버링 즉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이 15만 원 가격에서부터
현재가부터 까지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눌림을 잡아가야 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것도 전 저점 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주봉을 보시면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윗꼬리가 그죠? 아까 일봉으로 보셨다시피 전 고점을 다 터치했는데 우선 주봉의 종가가 아주 좋은 위치를 터치했습니다. 이게 20주봉을 기점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는데 지금 20주봉을 돌파를 한 채로 끝이 났어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20주봉을 지지하면서 반등들이 나왔었고 그쵸? 이때도 지지하면서 반등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준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번 주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버팀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윗꼬리가 나온 양봉 캔들은 그쵸? 이런 시세 대상승을 좀 예고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23만 원이고요. 23만 원은 여러분들이 전량으로 매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전 고점 꺾였었던 자리라서 매도가 꽤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더 짧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19만 원에서 1차 매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9만 원 1차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GNC 에너지고요.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죠. 국내에서 비상발전기 점유율이 무려 70%, 80%나 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SK, LG, KT 등의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데이터 센터용 이런 비상 발전기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커질 때마다 몸집이 불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수요가 좀 증가하니까 GNC 에너지도 이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설을 하나 완료했고요. 전 라인이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바빠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NC 에너지의 일봉입니다. 주가 상승 추세가 아주 가파르죠. 야, 이게 잘 보세요. 2025년 6월달 하반기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횡보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간 횡보했습니다. 그쵸? 최근 들어 과대나 폭이 나왔고 다시 전 매물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눌림이 안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단기적으로 소화를 했는데 눌림이 안 나왔고 그냥 수직 돌파했습니다. 쫙 돌파하면서 전 고점을 이제 꿰뚫는 역사적인 신고점이 나왔어요. 51,900원. 그쵸? 이게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패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이렇게 빠르게 돌파했다라는 것은 세력의 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보시면은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유지해 줬거든요. 매도가 정말로 많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을 그렇죠? 돌파하면서 끝을 내줬기 때문에 야 이거 자칫하면은 전력 인프라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 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매수 비중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많이 뱉긴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어요. 기관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 자사주도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빼고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에 좀 탑승해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눌림도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4만 원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 박스권 상단에서부터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GNC 에너지 접근한다라고 하시면은 4만 원부터 현재가 44,000원짜리는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짧게 봤고요. 목표가 보겠습니다. 58,000원이고요. 자, 58,000원에서는 전량으로 파시는 게 좋겠고 짧게 보시려면은 5만 원 1차로 보세요. 5만 원 1차 매도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NC 에너지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이터닉스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3분할로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식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좀 게시를 하게 됐어요. 네이버와 함께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지금 시장을 볼 때 세력이 어떤 관점
관점으로 시작을 보느냐, 이걸 제가 글을 적어서 포스팅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주목받을 산업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하고요. 지금 현금의 유동성, 현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지 이 흐름을 파악을 해서 관련 산업 중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뭔지 모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서비스예요. 우선 지금 투자하실 때 공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종목 추천이라든지 유료방은 아닙니다. 유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저희 제휴사들이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그쵸, 투자의 이정표가 되어 줄 만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주목받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주코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 경로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세력의 관점이라고 해서 월 99,000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됩니다. 통신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결제하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내용들을 집약해서 이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선 댓글을 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된 주식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굉장히 소수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이 댓글들을 보면 따로 리딩을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라서 직접 도와드리진 못하고, 유료 관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제휴를 하며 도와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된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유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는 이제 저희 제휴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 등을 권유하지 않고요.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를 사칭하면서 저희 제휴사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이나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은 이제 사칭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주코치다라고 하는 이런 사칭범이나 이제 저희 제휴사 사칭하는 연락이나 채팅이나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영상에 이제 링크 하단에 보면은 제휴사 확인 및 사칭범 제보를 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제휴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대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유료로 관리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도움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입금하지 마시고 제휴사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